자, 경불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을목의 전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천간의 관계, 그 을이 갑을 만났을 때의 관계, 보통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쭉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을이 이제 을을 만났을 때, 을이 병을 만났을 때, 을이 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순서대로 나가 볼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천간은 드러난 자리이고, 또 일간은 나를 대표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나 위에 월간이나 연간이나, 그리고 시간, 이 세 자리에 어떤 성분이 같이 이렇게 드러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보는 거죠. 즉시에 빨리 보는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격국의 차원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격은 월지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지 중심으로 나하고의 관계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물상으로 보는 천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 중심으로 해서 내 옆에 어떠한 인자들이 있느냐,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기, 호, 불호를 이제 따져 나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명리를 보는 방식 중에 명리를 그냥 단지 갑에서 개까지의 물의 성향,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십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본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사용신이나 사길신이나, 그죠? 이런 것만 가지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각각의 일간들은 각각의 성향 속성에 따라 가지고 희하는 성분이 있고 기하는 어떤 그 십천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같은 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각 천간이 나 일간이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궁합이 잘 맞는 이러한 성분으로 격이 이루어지고 천간의 구조가 짜여진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훨씬 본인의 역량이나 재능이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잘 실현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궁통에서부터 물상이라고 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출발을 했고, 명리를 보는 다양한 어떤 시각 중에 한 가지라고 봐지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조율해서 요즘 이제 간명하다 보면 분명히 그 격으로는 합격을 놓았는데도 합격이라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당장 어떻게 되고 죽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가 기본 원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충분히 다양하게 자기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실제의 어떤 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각 천간이 이렇게 조합의 관계성은 항상 희기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좋은 긍정적인 조합,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모든 경우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물의 어떤 그 형상을 거기다가 조합을 더 하면 실제 그게 시너지가 더 나는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궁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을목이 이를테면 내가 어떤 필요한 비견을 만난다, 비견겁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을이 을을 만나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갑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계의 변화의 현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을의 정체성이 갑을 통해 가지고 더 발현이 되고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을끼리 뭉치면, 특히 그냥 우리가 뭐 신강신약이나 이런 걸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을이 그렇게 그닥.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전통관법으로 신약이다라고 하면
인성이나 비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거는 오양간하고 오음간의 물성의 차이점을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성이나 음일간 같은 경우 인성이나 기본적으로 비견을 이렇게 내가 약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히 비견보다는 겁재가 그렇죠? 그리고 정인보다는 그러니까 정인이 만약 있으려고 하면 정인이 지지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임일간 같은 경우에 임수가 정인이잖아요. 분명히 격국용어로 따지면은 사길신이 해당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일간은 기본적으로 병하고 개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임계수는 같은 인수로 이렇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개수는 편인에 속하는 거고 임수는 정인에 속하는 이런 성분이지만 임수 자체는 화초고 초목이고 꽃이고 넝쿨식물이고 그죠? 이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임수의 이런 커다란 물에 공급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수를 지지로 내리면 해수가 되는데 해수에는 을목이 좋아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갑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가 이를테면 올라가면 이게 정인으로 갑목인데 내리면 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정인이어서 자연스러운 모친의 사랑인 것 같지만 그렇죠? 이게 지지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그렇죠? 정화도 병화가 들어있고 좋아하는 갑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인이 지지로 내리면 해수가 되고 해중에 갑목이 들어있고 이런 성분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을이 갑을 만나거나 을을 만났을 경우에는 신강신약을 떠나서 을의 입장에서는 을보다는 갑을 더 반겨서 즐겨 쓰는 그러한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나 반갑, 하고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어떤 명리 용어도 이제 있듯이 기본적으로 원래 궁통에서도 보면 이 병계를 주로 을목은 기토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뭐 연약한 그냥 화초의 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허습지지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적천수에도 보면 허습지지에는 기마여구라 그랬어. 을목수유 귀양요 하면서 허습지지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로 말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화가 떠가지고 병화의 어떤 양광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개수로 자양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을목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편인의 성분이고 병화는 그죠? 상관의 성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상관 폐인의 격을 가도 좋고 인수 용 인용식 상을 가도 좋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병화가 만났을 때는 무토나 기토를 쓰는데 실제도 따져보면 을목의 입장에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무토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토가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도 그냥 물상에서 보면 무토는 큰 산이고 그죠? 대지가 되고 을목이 뿌리 내리기에는 쉽지가 않는 어떤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토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갑목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형제라든지 동료라든지 주변의 어떤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무토를 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 그래서 갑을목이 조합이 되고 무토가 있으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인자가 이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생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물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격에 놓여지는 모습하고가 매칭이 잘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길명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을목 같은 경우는 시종 이런 병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 쪽으로 인지를 하시고 쭉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과 을은 이거를 이제 복음 엎드려서 신음한다. 잡초. 그러니까 을과 을이 서로 그 뭉치면 을이 갑을 만나면 갑의 주춧돌 내지는 어떤 기둥, 칙지라 그랬죠. 그때 칙목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 되는데 을이 을을 만나면 어때요? 서로 꼬이는 형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테면 을이 신왕명이어서 신강명이어서 을을 만났을 때도 형제 때문에 주변 때문에 아니면 을이 신양명이어도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갑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복음잡초라 그랬어요. 복음잡초. 그러니까 엎드려서 신음하는 상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이렇게 넝쿨 식물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서로 엉켜 있으면 어때요? 햇빛을 못 받는다 이거지. 그 뿌리가 을목의 뿌리가 햇빛을 못 받아요. 햇빛이라는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사시로 병화를 좋아해요. 사시로 병화를 좋아하는데 그 병화의 햇빛이 가려지니까 뿌리가 좀 썩게 되는 거지. 뿌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육친이겠지. 부모라든지, 그쵸? 형제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은덕이나 혜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게 또 그늘이지고, 뭔가 이렇게 빛이 안 되니까 수심이 찰 수 있고, 어두울 수가 있고, 인생 자체가 좀, 그쵸? 그런 뭔가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이 을이 넝쿨이 서로 엮여가지고 햇빛을 차단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못 자라게 하는 거지. 응? 나무 이 갑목을 타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데 을목끼리 서로 엉켜 있으면 서로 진로 장애나 진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을을 만나는 그런 경우이고, 물론 그렇다고 그럼 을이 전체 전부 다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뒤에 을하고 신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을이 을로 구조가 돼 있으면 연간이나 아니면 천간에 그런 그 구조가 돼 있으면 살을 나누는, 그렇죠? 칠사를 나누는 그런 어떤 조금 긍정적인 현상은 있죠, 그렇죠? 나도 살의 어떤 공격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제한적이거나 제약적인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을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다. 을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복음 잡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력을 입지 못하는 격이고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게 될 수가 있다. 박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잡초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을은 약해도 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물론 전혀라는 말은 어폐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왜? 명리에 전혀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그 구조들마다 타고난 바의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성향이나 경향을 띠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에 의지한다. 인덕은 기대에 못 차지만 준수한 인물과 수복은 누리는 편이다. 대신에 이제 을을 봤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병계를 꼭 봐야 된다. 여기 병하고 계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병계를 보지 못하면 고생과 파란이 따를 수가 있다. 자, 갑이나 을이 이 지지 목국을 완전히 이루는 경우는 우리가 이걸 곡직격이라 그러죠. 이럴 경우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그렇죠? 전체 천간지지가 다 순수하게 목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천간의 갑을목으로 쭉 있고
지지도도 임묘진이라든지 해묘미라든지 이런 목국으로 형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곡직격을 이루죠. 곡직격. 곡직격을 이루는데 이제 금성옥진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곡직격에는 반드시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든 임이든 아니면 지지에 뭐 해묘미든 이런 해든 자든 이런 인수가 들어가 있는 곡직격이 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격이 좀 높다라는 거지.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가불목이나 이렇게 목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 거기에 인수가 들어있는 경우에 더 이렇게 좀 명리가 더 드러난다. 드러난다. 명리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갑, 뭐 이런 경우로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완전히 어떤 그 종격을 이루어 가지고 곡직격을 이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별도로 보는 거죠. 별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일 경우에는 병이라든지 개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합이 좀 돼져야 된다. 그래서 목기를 설하는 병을 얻어서 병계가 투하면 이럴 때는 복음잡초의 성향이 드러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되면 신시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여명인데 그냥 임자생이면 몇 살 정도예요? 49? 네, 4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50? 50? 50. 누구 임자생 있어요? 한 살이라도 한 살이라도 적게 계산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원래는 을목이 4월에 그렇죠? 상관격의 을목이잖아요, 그렇죠? 을목이 좋아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을목은 천간으로 뜨면 병하고 지지로 내리면 이제 근데 그거를 이 사화 병화가 월에 났으니까 월에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상관격이 되는데 상관격이면서도 이제 구조가 좀 묘하죠. 여기에는 이제 임자로 있고 본인은 을축으로 있고 이렇게 이제 갑신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축하는 의미도 있고 이게 신자하는 멀지만 그리고 이게 다 이게 결국 다 금뿌리들 금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가 상관의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그 금숙기 금의 기운으로 그렇죠? 다 흘러가는 이런 형태고 본인은 월간에 을을 놓고 시간에 갑을 놔서 등락개갑도 있고 복음잡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서 결정적인 거는 지지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초는 약간 좀 부족한 거지. 예,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해묘미 사유축 중에 사유축 계통의 을축을 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을축에 금의 고지를 놓고 금의 뿌리를 놓고 이 전체가 이렇게 그 금국의 형상.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 이렇게 수목으로 해서 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지로는 지지로는. 그런데다가 올해 일테면 올해 이제 신축이면 이 사유축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강해지고 이런 기운들이 이렇게 살인상생도 되고 같이 이렇게 살의 어떤 공격도 좀 쉐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죠. 살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쭉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 이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쉬고 있고 내년이 이제 이민이 들어오니까 어떻다라는 거 한번 이제 움직여 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을목이 사화를 만나서 이렇게 천간에 있는 지지로 내리면 사화니까 긍정적인 성향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화의 영향이 제대로 다
다리가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병으로라든지 한 글자가 좀 떴으면 훨씬 뭐 세상 살아가시는데 나았겠지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메인 계절에 났으면서도 어떻다? 이렇게 이제 병계가 이렇게 좀 이 투간에 걸리지 않게 뭐 개나 병으로 뜨든지 이랬으면은 훨씬 좀 나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명조죠. 이게 사가 상관이면서도 다 금으로 이렇게 다 관살국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형상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병계가 다 투하면 상상지명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죠. 상상지명이라는 거는 뭐 상상에서부터 하하까지 상중하로 나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을의 보금잡초에 흉화를 논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때도 개가 많다라는 건 편인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가 많은 거니까. 개가 많고 병이 가벼워서 이걸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사화가 이렇게 임이 있으면 이건 첫째는 상관폐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있으면 상관생 제로 가는지 상관폐인으로 가든지. 근데 상관폐인이 너무 심해진 거지. 자사로, 사축으로, 그렇죠? 신자합으로. 그래서 상관 자체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을 쓰려면 뭘 써야 되겠어요? 어쨌든 비식으로, 비식으로 아니면 인비식으로. 살이 많으니까 살인 상생을 하고 비견이 천간이 있어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식으로 이 병정으로 그 에너지가 설이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뭘로 들어가요? 다 인비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